관심 없으면요, 그런 기억 일절하지 않아요. 내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흘리듯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 내뱉는다 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자들이 보내는 신호, 남자는 절대 모르는 그 여자들이 살짝 보내는 그 신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볼까 해요. 이걸 알아야지만 그 시그널을 보고 남자분들도 이 여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보통은 남자가 먼저 여자한테 들이대거나 아니면 대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남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커플이 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 이면까지 들어가 보면 여자의 눈빛 시그널, 여자의 행동 시그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거를 캐치한 현명한 남자가 연애 지능이 높은 남자일수록 그걸 딱 캐치해서 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플 탄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보내는 그 시그널, 여자들이 보내는 그 호감 신호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자고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여자, 저 여자 진짜 관심 있는데 저 여자도 나한테 마음이 있을까? 궁금해했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성분이 남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에게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 소개팅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여자친구 생기면 정말 잘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소개팅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여자가 있다라면 그 여자는 나에게 호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여성분들이 남성분을 봤을 때 외모도 보고 성격도 보고 기타 등등을 보게 되죠. 근데 마음에 들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 남자한테 너 되게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를 직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짝 돌려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한테 되게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속마음은 뭐냐? 너 되게 외모도 괜찮고 주변에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아. 여자들이 대시 많이 할 것 같아. 혹시 너 여자친구 있니? 아니면 썸 타는 여자 있니? 이렇게 묻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여자 많으실 것 같아요. 여자친구 생기면 되게 잘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팅 해드릴까요? 까지 마무리하는 거죠. 여자는 약간 돌려서 표현하거나 혹은 방어 기제가 좀 있죠. 좋은데도 싫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예스인데 노라고 답하는 경우도 있죠. 여자가 살짝 튕겨야 된다라는 걸 방어 기제처럼 쓰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또 남자가 나한테 막 들이대지 않으면 나 소개팅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갈까? 말까? 이걸 물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자의 언어를 조금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친구야, 친구 관계야. 근데 나는 친구를 위정하고 있지. 얘가 조금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만나자고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 아니 소개팅 해주려고. 내 주변에 괜찮은 데 되게 많거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럼 걔가 얘기해. 나는 여자가 외모가 좀 예쁘면 좋겠고 애교 있었으면 좋겠고 맞다. 나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가 맞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속마음의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내가 그 남자의 이상형 얘기를 듣고 참고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얘기하지 친구 중에 괜찮은 애가 있어? 그럼 소개팅 받아볼게 라고 했을 때 여자가 실제로 소개팅 주선하는 경우도 있어. 마음을 숨기고. 진짜요? 근데 나보다 외모 경쟁력이 떨어지는 애 데리고 가지. 절대 나보다 외모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애는 말도 꺼내지도 않아. 만남을 주선하지도 않아. 나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귀여운 애들 있잖아. 그 분위기를 되게 밝고 재밌게 유도하는 친구도 있거든. 그런 애 데리고. 그래서 걔가 얘기했던 이상형 있잖아. 네. 그거를 내가 해. 행동을 이렇게 넘기면서 막 해. 꼬시는 거지. 그리고 소개팅 제안하면서 둘이 티키타카 하잖아? 되게 재밌어. 그럼 상대방이 내가 얘 친구를 만날 게 아니라 얘를 만나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돼. 누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는 사소한 것까지 기억한다. 보통은 여성분들 또는 남성분들이 그냥 흘리듯이 하는 말들이 있죠. 나는 예를 들어 힙합 음악을 좋아해. 나는 운동화 굉장히 좋아해. 나는 뭐 향수에 좀 꽂혀 있어. 이런 얘기를 흘리듯이 할 때 그거를 기억했다가 참 너는 약간 이런 향을 좀 좋아한다라고 했었지? 라고 한다거나 내지는 너 이런 브랜드의 운동화 좋아한다라고 했지? 우리 그거 보러 가자 라고 한다던가 사소하게 내뱉는 그 말 하나에 의미를 생각을 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딱 기억해서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거를 호감의 신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관심 없으면요 그런 기억 일절하지 않아요. 내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흘리듯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 내뱉는다 라고 하면 이거는 호감 신호로 보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성분이 토요일날 만남을 1대1로 한다 라고 하면 그건 강력한 호감 신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비슷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빡세게 일합니다. 그리고 내가 출근한 김에 저녁에 만나보는 건 그냥 평범한 또는 편안한 사람들하고 하는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헤어, 메이크업, 또 옷도 신경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호감 있는 사람이 토요일 날 만나자, 토요일 저녁에 만나자 라고 하는 건 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적으로 연결된 사람이다. 내가 그 만남을 거절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보통은 평범한 평일 저녁에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점심 때 보려고 해요. 근데 보통 연인의 스탠스는 어때요? 사귀고 있다, 썸 탄다. 그러면 항상 주말을 같이 보내려고 하는 게 약간의 의무화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언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력한 호감 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토요일 저녁에 밥을 먹자고 해. 그럼 어때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진솔한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감정 공유를 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연인으로 발전될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밤이라는 거죠. 여자의 배꼽을 봐라. 심리학적으로도 나와 있는 건데 여자는 호감 있는 남자를 향해 배꼽의 위치가 향합니다. 예를 들어 양옆에 앞에 남자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에게 여자는 배꼽의 위치가 향합니다. 이 여자의 배꼽 위치만 보면 누구에게 호감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트 시그널이나 나는 솔로에서도 나왔죠. 그 여자가 양쪽에 썸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 A라는 남자한테도 호감이 있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생각해요. 이 남자랑 사귀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본능적으로 자꾸 몸이 이쪽으로 돌아가. 왜?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배꼽이 이쪽으로 향한다라는 거. 이걸 바로 배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여자가 보내는 그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걸 캐치해야지 그 다음에 대시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로변. 내 여자가 위치해 있을 때 남자의 팔꿈치 부분을 잡는 거예요. 보통은 이 부위를 경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남자들도. 그러기 때문에 쑥 여자가 들어왔을 때 어때요? 심쿵합니다. 여자가 여기를 잡는다라는 건 신체적인 플러팅이에요. 호감의 신호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 신호를 보내는 언어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대답하느냐? 질문형으로 해요. 물음표를 항상 던집니다. 진짜 궁금한 내용과 그 다음에 별 의미 없는 내용을 계속 티키타카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여자. 이 남자와의 대화가 끊기지 않기를. 예를 들어 뭐 집이 어디예요? 네 어디 살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어디 사는데요? 어디 사세요? 라고 묻는다거나 뭐 어떤 음식 좋아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것도 괜찮아요. 혹시 어떤 거 좋아하세요? 라고 한다던가 내지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호감 있는 남자의 스타일을 샘플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웃는 게 되게 예뻐.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 그럼 갑자기 얘기합니다. 저는 웃을 때 미소가 좀 예쁜 남자한테 좀 끌려요. 눈치채라 이거지.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요. 쟤네 둘이 뭐야? 사귀는 거야? 왜 쟤네 둘이 얘기해? 그래도 남자는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냥 정말 피디님처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자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는 남자에게는 단 1%도 궁금한 게 없어요. 귀찮아. 나한테 질문 오는 것도 귀찮아. 여자는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리액션을 보면 여자의 강력한 호감 신호를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들끼리 있을 때 웃긴 얘기하면 어때요? 이러고 웃습니다. 막. 그런데 만약에 내 앞에 호감이 있는 남자가 앉아있다 그럼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여자들의 여짓 이렇게 웃습니다. 어깨를 흔들어주고요. 꼭 입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어떤 줄 아세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강력한 한방인데 남자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손 가리고 웃는 거,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넘기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내 앞에 있는 여자가 그렇게 입을 가리거나 웃는 거에 신경을 쓴다 그러면 호감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웃긴데 평상시면 막 이렇게 웃겠죠. 이렇게 웃겠지. 근데 갑자기 여자가 이렇게 웃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이렇게 웃고 머리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럼 이건 호감의 신호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연약한 부위를 상대방에게 노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심리학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자의 가장 신체 중에 약한 부위가 이 목선과 사실은 여기예요. 여기에 이제 경동맥이 흐른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 가만히 있다 머리를 넘겨 이러죠. 막 넘겨. 막 이렇게 넘겨요. 이건 뭘까? 이것도 호감의 신호예요. 관심이 없는 남자에게는 시선도 안 가지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화장실에 갔다 올게
갈게 라고 하고 돌아와서 그냥 앉으면 돼요. 그죠? 근데 호감 있는 남자가 있다 갑자기 핸드크림 꺼냅니다. 막 바릅니다. 그 앞에서. 일단 1차적으로 향을 주는 거죠. 임팩트 주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기 연약한 부위를 막 만집니다. 네. 이것 또한 강력한 호감 신호라고 보는 거죠. 다섯 번째, 미러링 효과.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요. 내가 상대방이 호감이 있죠. 상대방의 액션을 따라합니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 남성이 팔짱을 끼면 나도 이러고 있다가 팔짱을 끼고요. 상대방이 풀으면 나도 푸릅니다. 앞으로 돌진하면 나도 돌진합니다. 이걸 보고 미러링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강력한 호감 신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칼대답을 한다. 요즘에 여성분들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플러팅하는 거 알고 있죠? 내가 이 남자에 대해서 호감이 있고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예의주시하거나 눈빛을 마주치거나 머리를 이렇게 넘기거나 목선을 막 이렇게 드러내거나 그 남자가 나에게 톡을 보내오죠. 그러면 재고 따지지 않아. 바로 칼대답. 0.1초 만에 바로 대답해. 그 대답의 언어가 부정이 아니라 긍정형, 그리고 단답형이 아니라 질문형일 때에는 100%라는 거야. 남자 여자 서로 카톡으로 일상을 묻거나 아니면 뭐 질문을 해올 때 그 끝은 만남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여자분들 생각하거든요. 여자들이 대부분 그러잖아. 그 남자가 저한테 친절하고 배려심 있고 저를 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의미부여하잖아. 근데 남자가 연락을 하지 않아요. 1대1로 만나자고 안 해요. 이거 가지고 고민 진짜 많이 하거든.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남자는 관심이 없다였어. 반대로 여자가 정말 남자한테 호감이 있잖아? 그러면 되게 노골적으로 만남을 유도하는 멘트를 해. 선톡을 막 보내거나 긍정의 얘기를 하거나 질문들을 막 해. 그러면서 그 끝은 뭐냐면 만나자라는 얘기를 남자가 먼저 하게끔 유도한다라는 거야. 똑같아. 남자가 고양이 좋다라고 했어? 나 고양이 기르는데, 나도 고양이 되게 좋아하는데. 공통점을 막 찾아 끄집어내. 그걸 가지고 추격하는 거. 왜? 만나려고. 1대1로 만나야 뭐 밥을 먹던 커피를 마시던 아니면 술 한잔을 하던 그 남자에게 나의 감정을 조금 티를 내면서 연애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만나야 돼. 근데 남자가 나한테 만나자고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남을 유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성분들이 칼대답하는 거고 대놓고 플러팅하는 거고 머리 넘기고 이런 액션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내 앞에 앉아있는 여자가 약간 혀짜여진 소리로 애교 있게 나한테 얘기한다거나 내지는 만나자고 하거나 사소한 것을 부탁한다거나 공통점을 찾아서 좋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꾸 질문을 해오면 이 여자가 나한테 지금 호감이 있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예능 프로 중에 나는 솔로 프로그램 보면요, 보통 여자가 남자 마음에 들면 산책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수가 있을 때 내가 이 남자가 노골적으로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할 때는 인터뷰 있어요 라고 하면서 불러내지. 그리고 뭐라 그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하거든. 대놓고 플러팅 하는 거 아니야. 신호 보내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는 여자 굉장히 호감 있어 합니다. 돌리지 말고 방어기지 하지 말고 그냥 대놓고 플러팅 하라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대놓고 하세요. 대놓고. 아셨죠? 그리고 본인만의 연애 가치관을 자꾸 조율하려고 합니다. 일명 선을 넘는다라고 하죠. 내가 갖고 있는 연애 가치관이 있어. 예를 들자면 나는 남자가 담배 피는 거 굉장히 싫어해. 그래서 비흡연 남자여야 돼. 그게 1순위야. 그리고 두 번째, 종교를 강요하면 싫어. 이 두 가지의 크리티컬한 조건만 배제한다면 나는 그 나머지는 리즈너블하게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만약에 해당되는 남자를 만나는데 내가 막 가슴이 설레요. 찌릿찌릿해. 담배를 펴도 만나는 뭘까? 종교? 한번 나도 믿어볼까? 나에게 푸시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랬거든? 근데 내가 남자가 좀 괜찮고 호감 있잖아? 그 종교를 한번 믿어볼까? 그날 한번 교회 나간 적도 있고 절에 가본 적도 있고 미사를 드려본 적도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본인만의 연애 가치관, 좀 뚜렷하게 확고하게 있었던 그 연애 가치관을 내가 내 스스로 자꾸 조율하려고 든다.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예전에는 거부감이 들었던 이런 크리티컬한 조건에 대해서도 내가 옛날엔 잘 몰랐는데 한번 알아볼까? 라고 긍정의 시그널을 남자에게 자꾸 보내. 관심을 보내. 이게 지금 뭐겠어? 내 연애 가치관을 깨고 조율할 마음이 있다. 즉 뭐야? 너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있잖아. 여자분들이 소개팅 해준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남자분들 다 아실 거야. 절대 예쁜 여자 안 데리고 나가. 그리고 남자분들은 소개팅 해준다라고 하잖아. 그럼 자기 친구 중에 제일 키 크고 멋있는 애를 데리고 가. 남자분들이 상담 오셔서도 그런 얘기예요. 제 주변에 여자친구들이 해주는 소개팅 절대 안 나간다. 나가면 꼭 귀여운 애들만 데리고 나온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자가 소개해주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회원으로 오셨을 때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칭찬하는 게 그거야. 대표님은 보는 눈이 남자와 똑같아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 왜 그러겠어? 내가 20대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 노하우를 어떻게 이기냐고. 저는 그리고 지금 현재 직업이잖아요.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가끔 준비를 해주는 사람, 가끔 소개팅을 해주는 사람 다릅니다. 퀄리티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소개를 받으세요. 그럼 후회하지 않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있는데 구독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구독 꼭 누르고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항상 감사해요.